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239만원, 2인 가구 393만원, 3인 가구 502만원, 4인 가구 619만원으로 결정되는데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1인 가구 7.34%, 4인 가구 6.42% 오른 금액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했다면서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요. 오늘은 내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사상담센터 지급상담 시작합니다.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해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입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의 이 비율을 곱해보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76만원, 의료급여 95만원, 주거급여 114만원, 교육급여는 119만원입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많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의 소득 인정액보다 적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4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2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 이 기준들도 올해보다 조금씩 오른 건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급자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내년에 각 급여를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76만 5,444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76만 5,444원 빼기 20만원에서 생계급여로 54만 5,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구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로 76만 5,444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이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2인 가구는 125만원, 3인 가구는 160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생계급여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완화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바뀝니다. 또 지금은 근로소득 공제할 때 7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공제한 후 30%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연령 기준이 완화돼서 75세가 65세로 바뀝니다. 정부가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렇게 바꾼 것인데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면 한 달에 20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이상 벌면 차액의 70%만큼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129만원까지 벌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100%입니다. 5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월 소득도 500만원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경우에는 자동차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소득 환산율이 4.17%인데 이렇게 되면 수급자 되기가 훨씬 나아집니다. 올해에는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완화돼서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형차를 가진 분들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가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연령 완화, 자동차 기준 완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내년에 7만 1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내년에 꼭 수급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진찰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혜택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입원비가 없고 외래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면 됐습니다.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면 됐고요.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의 10%만 부담하면 됐고 외래의 경우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 병원 15%만 내면 됐죠. 약국도 1종처럼 500원만 내면 됐고요. 지난 17년 동안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라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의료급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진료비가 들어 재정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수급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 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 기관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효과성이 낮다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물가와 진료비가 오른 것을 생각하면 수급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냈던 실질적인 본인 부담 수준은 하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자분들의 비용의식이 악화돼서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3.3배, 외래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1.8배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액제 의료급여를 정률제 의료급여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 외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의원은 4%, 병원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 2종 외래 의원은 4%입니다. 약국은 1종, 2종 모두 2%이고요.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25,000원 이하 구간은 지금처럼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은 5,000원 부담금의 상한 금액을 정해서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 한 달 6,000원씩 나오는 건강생활 유지비도 1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할 때 본인 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 주는 형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나오면 이것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하면 이것도 다 못 쓰기도 합니다. 그럼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올리면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이전보다 건강관리에 더 힘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외래 진료를 365번 넘게 받았을 경우에 본인 부담을 높인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전처럼 병원에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아동이라거나 임산부, 중증 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와 같은 산정 특례자들은 예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산정할 때 외래, 입원, 퇴학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다 의료 이용 유형 형태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다 분리해서 특성에 맞게 급여 일수를 개별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에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요. 17년 동안 그대로였던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라 병원에 자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혼란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의료기관 이용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에게 임차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수리가 진행됐을 때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해줍니다. 내년도 기준 임대료는 올해보다 11,000원에서 24,000원가량 오릅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서울에 살면 주거급여로 최대 35만 2천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 인천에 살면 28만 1,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에 살면 22만 8천원, 그 외의 지역에 살면 19만 1,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가구에 지원해주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최근 4년간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최대 29% 오릅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590만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와 같은 중부소는 5년 주기로 1,095만원, 지붕 녹칠, 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 7년 주기로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내년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5%가량 인상해서 지원해주고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1년간 초등학생에게는 48만 7천원, 중학생에게는 67만 9천원, 고등학생에게는 76만 8천원 지원해줍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재산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확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 상한 일수 관리, 부양비 개편 등등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의료구역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의료기관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